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 채널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요즘 온라인 스토어나 일반 기업에서도요, 상담을 채팅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는 고객들이 이제는 육성보다는 텍스트를 편애하는 세대층이 주 소비층이기도 하고, 또 근거도 남기는 이점이 있어서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업에서도 채팅 상담이나 후기 답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교육 의뢰를 주시더라고요. 감성적인 후기글 쓰는 방법은 얼마 전에 업로드해드린 감성 메시지 작성법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위쪽에다가 첨부 드릴게요. 오늘 함께할 내용은 텍스트 상담이나 온라인 후기 답글 작성 시에 꼭 지켜야 하는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짠! 우리 선생님들은 톡이 편하세요? 전화가 편하세요? 아니면 방문이 편하신가요? 저는 코로나 이후로 쇼핑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 기억이 많지 않아요. 결제 수단이 간편한 네이버페이 연동되는 곳에만 골라서 그 중에서 최저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문의를 할 때도 전화보다는 톡이나 채팅 상담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답변이 느리거나 자주 끊기면 바로 전화를 걸지만요. 또 요즘에는 후기를 써야지 적립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요. 적립 혜택 때문이더라도 후기를 쓰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렇게 점점 상담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선택이기보다는 필수 요소로 전환되고 있는 이 텍스트 상담 시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챗봇 상담과 사람의 상담이 구분될 것입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소비자들의 쇼핑 습관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온라인 쇼핑 시간대를 보니까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여가 시간에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개인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1인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은 챗봇 상담 답변 설정으로 해두실 거예요. 실시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가 즉 사람이 직접 상담이 가능한 시간대를 고지하고요. 이 사람이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첫인사를 할 때 상담자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함께 오픈해 주세요. 실제로 많은 채팅 상담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보잖아요. 그럼 대표 부서 명이나 회사명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고 추후 연결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후기에도 꼭 담당 부서와 함께 후기 댓글 작성자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오픈하세요 라고 제안을 드리거든요. 만약 고객이 사이즈 문의합니다 라고 채팅을 남겼다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CS팀 박원영 상담사입니다. 땡땡 상품 사이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 드리는 거죠. 후기에서도 배송도 빨랐고 사용해보니 좋네요 라는 글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서비스 지원팀 미키입니다. 처음 주문해 주셨는데 만족하셨다니 기쁩니다. 더욱 만족스러운 상품과 서비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같이 네, 남기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는 상담의 강점은 물결이라든지 눈웃음 표시라든지 유유 같은 이모티콘이나 기호로 감정적 응대도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맞춤표만 사용하면 로봇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너무 많은 기호나 이모티콘 사용도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호나 이모티콘은 공감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채팅을 시작한 시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고객 대기 지연 또는 대기에 따른 기준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사 박원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같이 인사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하는 상황별 도입 멘트, 자주 쓰는 문구는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상담되는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그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상황과 상관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누가 봐도
하도 복사 붙이기 한 그 글을 읽는다면 텍스트 상담에 대한 피로감으로 만족보다는 불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자주 하는 말이라고 해서 녹음해놓고 녹음기 틀어놓는 거 아닌 것처럼요. 실시간 대응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붙은 도입과 종결 시에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의를 지킬 것입니다. 텍스트에도요, 예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채팅으로 상담을 할지라도요, 이건 친구와 대화가 아니잖아요. 분명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반 편지하고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채팅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아까 강사님 이모티콘이나 물결 사용하라면서요. 그건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하고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네, 이건 비즈니스 이메일이 아니고요. 유선을 대신한 고객 상담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상담에는 문서를 남길 때 쓰는 말투인 문어체이기보다는 대화에 사용되는 구어체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어체와 구어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문장을 끝맺지 않은 상태에서 잦은 엔터는 금물이에요. 고객님 엔터, 제가 엔터, 도움을 드릴게요. 엔터, 무엇을 엔터,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나 혹은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용, 크크크크크크 같이 친구들과 톡을 하듯이 사용을 하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고 상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감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줄줄이 한 텍스트 창 안에다 넣는 것도 상당한 피로감을 주는 것이니까요. 한 텍스트 창에는 한두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맞춤법인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 것이라서 우리 선생님한테 이게 말씀을 드리기가 살짝 민망하긴 한데요. 맞춤법을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 상품, 수치 등을 높여서 사용하는 뭐 고객님 43,000원이세요, 라지 사이즈세요 같이 잘못된 높임말을 텍스트 상담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일 때보다 훨씬 더 잘못된 게 부각이 되기 쉬우니까요. 주의해 주세요. 후기글 같은 경우에도요. 고객은 줄줄이 길게 썼는데 복붙한 짧은 댓글보다는 정성이 느껴지는 글로 글의 양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도 좋아요. 또한 한 명의 고객과 채팅하는 그 순간에는요. 다른 상담을 동시에 하는 것도 잘못된 텍스트 상담 중 하나입니다. 친구들하고 대화하듯이 여러 창을 띄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상담을 시작하면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한 명의 고객에게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 또 현장에서 직접 텍스트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고객이 바로바로 답변을 안 해요. 그럼 넉놓고 기다립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채팅이 시작되고 나면 상담원이 기다리는 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좋아요. 1분이 지나면 상담이 종료가 되고 다시 컨택해야 된다라는 사전 고지가 되어 있거나 답변을 기다리다가 고지하는 거죠. 고객님 상담 대기 1분이 도래되어서 상담이 중단됩니다. 다시 채팅 또는 유선 땡땡땡에 땡땡땡땡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대기 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고지가 되는 거죠. 이런 고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채팅 상담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업체는요. 이러한 기능이 있는지도 혹시 개발하실 때 채팅창 내에 상담원이 접속 중인지의 여부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24시간 상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간 상담사 채팅이 아니더라도 자주 묻는 질문이나 사전 상담 내용 예약이라든지 언제든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또한 이전에 있었던 상담 내용이 정리되어 관리되어야 돼요. 고객센터에서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 콜 녹취록이 몇 년 동안 보관이 되거나 혹은 상담 중에 상담사가 내용을 정리해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에다가 기입해 놓는 것처럼 채팅 상담도 이력이 남아서 고객 정보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되어야지만 연결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는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도 댓글을 달 때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객 데이터를 이용한 활용을 하면 지속적인 관계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텍스트 상담이나 후기 댓글에도 고객 데이터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드린 리 댓글에도 처음 저희와 소중한 인연을 함께 해주신 땡땡땡 아이디님
이런 식으로 특별함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고객님, 저희와 함께 하신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네요. 같이 특별한 인사말을 함께 고객 관리를 하신다면 훨씬 더 특별한 기억과 긍정적 기억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 상담 또는 고객 후기 댓글 작성 시에 필요한 사항 3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첫 번째, 로봇이 아닌 사람임을 경쟁력으로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의 있는 상담이 되어 주세요. 세 번째, 회사, 즉 상담사의 업무 시간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존중해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해요. 사실 이 말고도 텍스트 상담 시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노하우를 댓글로 함께 나눠서 소통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